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자력 박사 파이코인 이야기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파이코인과 관련돼서 정말 반가운 소식들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파이코인과 관련돼서는 오픈넷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들하고 파이 브라우저의 PC 버전에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고 앞으로 이제 이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이 암호화폐 세계가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인지 이런 파이코인의 비전과 관련되는 얘기들을 주로 나눠볼까 합니다. 파이코인 관련돼서 가장 반가운 소식은 얼마 전에 이제 칭따오 판 박사가 트위터에 글을 몇 개 올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작년 이후에 2월 달에 한번 간단한 인사말 정도, 롱타임 노시 라면서 인사말 정도 하면서 조금만 더 이제 해카톤 이후에 업데이트 되는 것을 기다려달라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온 이후에 4월 2일 날 is moving toward an open network, 오픈 네트워크를 가고 있다 하는 트위트를 날리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짜증나십니까? 이제 새벽이 곧 우리 앞에 있습니다 라는 이런 간단한 이제 트윗을 날렸습니다. Are you impatient? And drone is just ahead. 뭐 이런 것인데 번역하기 나름이지만은 정말 오랫동안 짜증나게 기다렸지만은 이제 새벽이 가까워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새벽이 가까워왔다고 하면서 오픈넷이 곧 가까워오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남겨니까 그게 이제 트위터의 답변들이 상당히 이제 재밌게 나왔던 것들 중에 4년이나 이렇게 기다렸는데 모두들 메인넷에 굶주리고 있다 이런 포인트를 쓰면서 상당히 기대를 하는 반면에 오픈넷 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디앱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굶주리고 있다. 하여튼 우리에게는 상당히 오픈넷이 이제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정말 반가운 소식들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코아팀에서 이제 오픈넷 언급한 건 이분이 거의 뭐 저 알고 있기는 처음입니다. 판 박사는 주로 성급하게 가지 않고 제대로 가겠다고 해서 이런 난 컨센서스 롱텀 프로젝트를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팬 박사가 오픈넷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이런 포인트를 썼다는 것도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고, 이와 같은 뉴스들을 이제 상당히 오픈넷이 가까워져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픈넷이 가까워져 가면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파일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4년 동안 우리가 기다렸듯이 침착하게 시스템이 성숙될 때까지 좀 기다리자 하는 이런 메시지가 이제 나와 있고, 또는 이제 성급하게 파일을 낮은 가격에 팔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 이걸 상당히 이제 파이코인을 소중하게 생각하자. 그리고 파이 가치를 굉장히 높이고 하는 것들은 우리 파이오니어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쉽게 파이를 싸게 팔버리면 이게 너무 이제 헐값에 이런 고래들이 사버리고 나면은 우리가 에코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이 코인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 이런 아쉬운 것 때문에 우리는 코인을 절대 낮은 가격에 팔면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메시지하고, 가능하다면 파이를 이제 계속 지출하고 파이 앱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몇 가지의 이제 당부 사항들을 올리고 있는 것 같고, 저도 그게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파이 가치가 높다는 걸 서로 신뢰하고 있느냐 없느냐, 파이가 어느 정도 이제 오픈넷 가고 나서 상당하면 바로 이제 가격을 나오자마자 팔아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게, 이걸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침착하게 이 생태계가 성숙되면은 얼마든지 그 가치가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요즘 계속 날리고 있고, 그게 이제 트위터에서 주로 나오고 있는 뉴스 중에 이제 1파이는 31만 4,159달러라는 거는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호카뉴스라는 데서 이 기사를 써가지고 상당히 이제 기사화시키니까, 이 호카뉴스라는 데는 어떻게 보면은
마치 뉴스를 취재를 해서 나온 그런 뉴스이냐 혼돈을 하게 만들지만은 실제 어떤 사람이 트위터에 올렸던 글을 근거로 주로 기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호가 뉴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기사를 읽을 때 신중을 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냥 재미로 읽을 정도지 여기에 기대를 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그 파워 브릿지라는 그런 주로 뉴스 매디어를 다루고 있는 곳에서 이 메디어 파트너가 어떤 것이 있느냐고 하면서 그게 이제 호카 뉴스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트위터에서 그럼 파워 브릿지 왜 당신들은 그 테스트넷에 해카톤 테스트넷에 올라와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우리는 독립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올라와 있지 않다. 그러나 이제 파이코인 관련되는 메디아들을 주로 이제 다루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썼던 걸 봤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그 호카 뉴스를 그렇게 신뢰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거기에 제가 모르는 키워드들이 몇 개 나와 있던 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코아 팀에서는 브레이브 브라우저 개발팀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이 브레이브가 웹3에 가장 먼저 가고 있는 브라우저라고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린 적도 있고, 저도 가끔 이제 브레이브에 들어가서 이 브레이브의 발전 상황을 보고 있고, 영국에 있는 그 램프 회사에서는 이 브레이브하고 협력해서 온 램프, 오프 램프를 할 것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도 나름대로는 브레이브의 어떤 네임밸류가 있어서 브레이브에 협력을 하고 있다,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런 키워드가 있어서 브레이브 브라우저에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니까 상당히 신기한 게 하나가, 못 보던 마크가 하나 있어서 비디오 마크가 있는 것 같아서 클릭하고 들어가니까 브레이브 토크라는 게 있어서 안으로 이제 그 마이크하고 카메라하고 연결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게 마침 줌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저도 참 신기하다, 재밌다 하면서 계속 한번 들여다봤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웹3의 브레이브에서 줌과 같은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팬 박사가 언젠가 이런 그 앞으로 웹3 우리 브라우저 파이 브라우저 웹3의 킬러 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게 줌 같은 거였거든요. 줌 같은 게 만일에 파이 브라우저에 있다면 어떤 사람들도 이 줌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올 텐데, 파이 브라우저에 파이 줌과 같은 기능이 있는 앱이 있다면 상당히 편리하겠다고 항상 생각해 왔는데, 브레이브에 이미 이런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파이 브라우저에도 얼마든지 이런 기술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이 파이 브라우저가 정말 킬러 앱이 어떤 것이 들어올지 몰라도 이와 같은 기능이 들어온다면은 우리 4,500만의 그 파이 브라우저들하고도 이런 줌을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고, 이 레퍼럴 팀하고도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고, 이런 상당히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코아 팀에서 이런 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지 몰라도 언젠가 만들 것 같다,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앞으로 이제 그 지금은 이제 파이 PC 브라우저가 베타 버전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게 제대로 이제 PC 버전으로서 우리가 사용만 할 수 있다면은 상당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겠구나, 이게 이제 하나의 킬러 앱도 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한 해보면서 상당히 기대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월가의 투자은행으로 번스타인이 이제 최근 보고서에 상당히 재미있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그 번스타인 투자은행에서는 은행 붕괴 사태, 암호화폐 발전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이런 기사들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 이번에 나왔던 기사는 은행의 미래엔 은행이 없다, 이런 포인트였습니다. 은행의 미래에 은행이 없으면 그 은행이 없어진다는 뜻인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보니까, 은행 사고가 한 번 더 만약 터진다면은 법정 화폐라든가 이런 거 연준에 대한 생각이 이제 바뀌게 되면은 하이퍼 비코나이제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암호화폐가 은행이 망할 걸 대비해서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이런 분위기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일에 한 번 더 은행이 파산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연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하이퍼 비코나이제이션이 생기면서 초고속 예금 유출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이 상당히 위험한 얘기지만 쉽게 이렇게 투자은행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저도 걱정스러우면서 읽어봤는데, 트위터라는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정말 실시간으로 일어나니까 은행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어떤 안테나에 하나만 잡히면은 금방 올라오게 되고, 금방 올라오면 모든 사람이 은행으로 가서 돈을 인출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지난번 실버게이트라든가 이런 그 실리콘밸리 뱅크라든가 이런 쪽에서 일어났던 걸 보면서, 야, 이제는 정말 초고속 유출 사태, 뱅크런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이런 빠른 미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나왔던 얘기는, 고객은 다양한 리스크에서 암호화폐가 리스크를 일부 완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디파이가 새로운 시대의 Do-it-yourself 은행 시스템이 될 것이다. 이런 디파이를 언급했습니다. 탈중앙 은행 거래. 이게 암호화폐에서 내세우고 있는 탈중앙 은행 거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은행보다 맞춤형이 되고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실시간 반응함으로써 미래 이용자의 재정적 독립성을 높일 것이다. 이제는 개인들이 맞춤형 은행식 do-it-yourself 은행 시스템처럼 꾸며 나갈 것이다. 은행의 미래는 은행이 없다. 이런 포인트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파이의 비전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 생태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디파이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공정하고 개방적인 안전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겠다고 만들어졌던 게 이제 파이 비전인데, 이렇게 기존 은행에서도 이런 상태가 벌어지면서 do it yourself, DIY 뱅크라는 이런 개념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우리의 이거 파이 브라우저에 파이 그 디파이가 들어서는 이런 앱은 앞으로 엄청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런 디파이가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아직은 이제 해카톤의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이런 앱들이 정확하게 있지 않지만 어쨌든 디파이가 들어가는 앱이, 필요한 앱이 들어가 있고, 이와 같은 기능들을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만일 오픈됐 가면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이제 희망을 가져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정말 은행이 파산할 수 있고 이런 것이 그렇게 바뀔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하는데, 요즘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5.1달러가 5.1 위안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런 영상을 통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이 나왔는데, 그 후속으로 매일 달라지는 분위기는 중국과 브라질이 무역 결제를 자국 통화로 하겠다. 중국은 위안하고 브라질은 브라질 돈으로 하고 있는 이런 통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그럼 거래 비용 절감도 되고 투자도 촉진되고 상당히 두 나라 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안, 동남아시아의 10개국, 주로 이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이 10개국에 들어가 있는 나라에서는 US 달러하고 유로를 무역 거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그럼 현재 통화로만 결제한다. 이런 식을 쓰면서 이 회의를 주관하고 있던 인도네시아의 총리는 미국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러면서 발리에 여행 온 러시아 친구들이 완전히 스위프트가 묶여 있는 바람에 은행에 돈을 찾을 수가 없어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이런 고초를 겪는 걸 봤는데, 언젠가 미국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 그래서 비자와 마스터카드로 결제 시스템 같은 하는 것들은 여기에 우리는 제외시켜야 된다. 이런 포인트를 쓰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세계가
바뀌어 나가고, 우리는 동남아시아니까 무시할 수 있을 정도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상당히 세계가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이런 것도 있고, 상하이 코퍼레이션 오르가니제이션 SCO에 지금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도 가입하고 상당히 여러 나라들이 이제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 이제 브릭스 멤버가 이제 브릭스에 가입된 오리지널 멤버 외에 상당히 많은 나라가 이제 브릭스에 이미 가입을 했고, 이 브릭스를 가입을 하기를 원하는 나라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이제 포로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에 재미있는 것은 독일이 브릭스에 가입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키워드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상당히 이제 깜짝 놀랐고, 이와 같은 식으로 세계는 바뀌어 나가고 있다. 미국이 세계 질서를 바로잡던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고, 이제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 여러 나라들이 다국 체제로 가고 있다, 이런 걸 보고, 이러면서 이제 경제의 그 독립을 위해서도 홍콩에 암호화폐 허브를 만들어서 이제 중국도 암호화폐 시장을 오픈하려고 하는 이런 그 분위기를 보고, 홍콩에는 벌써 20여 개가 암호화폐 관련 회사들이 이제 그걸 옮긴다고 하고 있고, 중국 본토 기업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진다고 하고 있고, 분위기가 바뀌어 나가고 있는 이런 와중에, 시진핑이 이제 100년 이래의 그 빅 체인지가 올 것 같다고 해서 지난번 영상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국 체제 탈달러가 이제 가속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신문을 보니까, 신문이 아니고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왔던 기사를 보니까, 옛날에 이제 덩소핑이 했던 그 도광양행, 숨어서 힘을 키워야 되는 도광양행이라는 그런 하이드 앤 바이드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탈피하고, 시진핑은 dare to fight, 이제 나가서 싸우자 하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시진핑이 이제 강력한 외교 정책을 펴면서 러시아도 방문하고, 이렇게 이제 사우디하고 이란하고의 어떤 중재 역할도 하고, 뭐 다른 나라하고의 관계도 이제 원만하게 하면서, 이제는 외교 정책에 어느 정도 이제 틀을 잡아가고 하니까, 우리는 dare to fight, 이제는 싸워야만 한다, 이런 포인트를 써서 미국이 이제 주도하였던 세계 질서에 상당히 침식을 하게 되고 다국 체제로 이제 가고 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 탈달러의 그런 것이 이제 무너져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제 탈달러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이런 그 파이 네트워크가 앞으로 미래 비전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토양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여기에 이제 저희들은 초점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나왔던 그 누리엘 루비니, 이 이제 누리엘 루비니라는 이분은 미국 뉴욕대 교수인데, 이 상당히 이제 비트코인 비판론자로서 유명한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뭐 별명은 닥터 둠이라고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그 외환 위기, 금융 위기를 예측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관하는 분인데, 이 양반이 이제 서부 개척 시대처럼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 세계를 이용해 온 사람들이 곧 보복을 당할 것이다. 이게 SC가 이제 보복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했고,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의 종말은 다가올 것이다. 물론 이렇게 키워드를 썼지만은 이제 뭐 종말까지는 언급을 안 하더라도, 이 양반이 했던 것 중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가져서 이 기사를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의 위안화가 향후 10년 안에 미달러 지배를 끝내고 양극화된 통화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이분은 이제 양극화라고 이제 표현하고, 달러하고 위안을 양극화라고 했지만은, 이 시진핑이라든가 그 푸틴 같은 경우는 이제 다국화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썼던 건데, 뭐 같은 내용이라 보고, 이렇게 이제 탈달러가 계속되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의 엄격한 정책이 미달러화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중국은 위안화의 글로벌 기축통화 채택 방안을 채택해서 상당히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도 위안화 거래를 한다든가, 오일 거래할 때 위안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가들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하는 이런 전문가들도 위안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탈달러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하고 예측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시티은행이 이제 이 2030년에는 토코나 자산 시장이 4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다. 2030년까지 민간 자산에서 블록체인 기반 토코나 자산 사용자가 수십억 명에 달하고 4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다. 저는 여기 이제 수십억 명이라는 포인트에, 이게 이제 수십억 명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뭐 무시할 수 있지만은 2030년 되면 그렇게 얼마 남지 않는 이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가상자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 기반 토코나 자산이 활성화될 거다, 이런 걸 예측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반면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금융당국이 토큰 정권, 뭐 세큐리티 토큰, 뭐 ST, 뭐 여러 가지 이제 용어에 따라서 혼돈이 나지만은 토큰 정권을 이제 허용해 놓고 있으니까, 이게 토큰 정권은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즉 특정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자산 형태로 발행되는 정권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을 토큰화해서 이제 쉽게 살 수 있도록 한다. 뭐 건물이든 부동산이든 뭐 채권이든 뭐든지 토큰화해서 쉽게 살 수 있도록 한다. 윤창현 의원이 디지털 자산법 2분기 내 통과, 이런 기사를 썼는데, 이분이 이제 포인트했던 게, 제가 이제 좀 읽어보면은, 비트코인은 일종의 디지털 공간의 합해, 무정부주의로 시작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포인트를 쓰는 것부터가 우선 마음에 안 들고, 분산 원장은 멋진 아이디어다.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좋은데,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관련되는 거는 좀 부정적인 그런 무정부주의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고, 초기 설계도와 다르게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닌 자산이 되어버렸다. 비트코인에서 비롯된 블록체인 산업은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수 있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앞으로의 어떤 전망을 잘 내다보고 있다. 이분 아마 경영 쪽으로 하던 분이 이제 대학 교수가 국회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이제 위원을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좀 더 이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그 말 포인 자체가 좀 가감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대비해서 홍콩 정권 감독회에 있는 행정총재의 하는 말은, 암호화폐는 웹3 생태계의 일부이며 우리는 이를 적극 지지할 것, 이렇게 강한 의지를 포인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은 아직도 우리 국회의원들의 포인은 마지못해서 하는 이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암호화폐 플랫폼은 투자자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당당한 포인을 하고 있는 그런 홍콩 행정총재의 이런 어떤 정신이, 저는 앞으로 우리가 암호화폐를 끌고 나가는 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법이 제대로 안 되면 법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강함한 의지를 가지고 끌고 나갈 생각을 해야지, 뭐 기존 법들 조사하고 남들 뭐 부정적인 사람들 모아가지고 끌고 나가면 제대로 가겠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